3월은 단순히 수익률이 좋은 달이 아니라 시장의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대한 분기점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상승의 이유도 있고 리스크도 있고 올해 2026년도에는 특히 더 복잡한 변수들이 겹쳐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주식과 코인 투자자분들이 3월달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슈경제 채널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 내음이 여기저기서 나기 시작하고 있죠. 봄이 오면 땅이 녹고요. 꽃이 피듯이 자산시장에도 계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3월달 자산시장이 왜 뜨거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산에 투자하면 좋을지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지난 100년간 다우지수를 종합했는데 3월 상승 확률이 평균 58%라고 합니다. 최근 20년으로 좁히면 65%라고 하네요. 게다가 S&P 500의 3월달 평균 수익률은 1.13%죠. 1950년도 이후에 가장 수익률이 좋은 달 순위에서 3월과 4월이 나란히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S&P 500도 이렇게 보시면 3월과 4월이 월등히 좋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물론 오늘 이 내용이 3월달에 무조건 오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를 뜯어보면 3월달 단순히 수익률이 좋은 달이 아니라 시장의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대한 분기점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상승의 이유도 있고요. 리스크도 있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는 특히 더 복잡한 변수들이 겹쳐 있고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3월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자산별로 3월달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데이터로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주식인데요. 보통 미국 증시는 3월과 4월이 봄철 강세 시즌을 형성하고 있고요. 5월부터 8월까지는 세린메이라는 격언처럼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최근 20년 데이터로 좁혀보면 3월달 13번 상승했고요. 반대로 7번 하락했습니다. 60% 이상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월 초에는 약간 흔들리다가 중반부터 반등을 시도하고요. 3월 말에는 크게 오르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3월 중순 언저리에서 바닥을 찍고 이후 반등해서 4월까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계절성이 흔들렸던 해가 총 3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 미중 관세 전쟁 때문에 빠졌고요. 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죠. 그때 빠졌고요. 25년도 관세 정책이 재점화되면서 3월달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세 해를 제외하면 최근 10년 동안 3월달 흐름은 대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는데요. 대통령 임기 2년차, 즉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3월달은 어떨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기술 전략가 폴 치아나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간선거 해에는 1월과 6월달이 약한 반면에 3월달은 지지하는 구간이다. 보통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경기 부양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려고 하고 정책 기대감과 재정 확대 기대가 3월달에 집중되기 때문이죠. 유동성 면에서도 3월은 중간선거의 상반기 중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달로 꼽힙니다. 자, 그럼 미국 주식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의 3월달 성적표를 연도별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2014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3월달 계절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2014년도부터 20년까지 비트코인 시장은 주식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독립적인 자산이었죠. 하지만 2021년도부터 달라졌습니다.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4년 연속으로 3월달에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죠. 14년도부터 20년, 그리고 21년도부터 24년까지 차이점이 뭔지 생각을 해봤더니 21년도부터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던가 테슬라,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24년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 흐름이 폭발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채권처럼 하나의 자산군으로 편입해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인데요. 연초 자금 집행, 분기 리밸런싱, 세금 절세 전략, 이게 다 주식시장과 같은 계절성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 시장은 빠른 속도로 기관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이나 채권 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은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내로 들어올수록 더욱더 강력해질 겁니다. 기관 자금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계절성은 점점 더 주식을 닮아갈 거라는 전망이죠. 이더리움도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3월달에 더욱더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비트코인과 유사한 계절성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패턴은 더욱더 강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3월달 상승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연초 자금 유입의 지속인데요. 연초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연금 펀드 혹은 기관 자금들이 1월과 2월을 거쳐서 3월까지 꾸준히 시장에 흘러들어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IRA 납입 마감이 4월 15일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1월에서 3월 달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고요. 이 돈들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구간이 바로 3월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업 자사주 매입 재개인데요. 기업들에게는 실적 발표 직전에 일정 기간 동안 자사주를 못 사는 블랙아웃 기간이 존재하죠. 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이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25년도 1분기 S&P 500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2,93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을 아래서부터 받쳐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실적 기대감과 회계연도 마감인데요. 3월달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곧 발표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시기죠. 여기에는 하나의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연말인 4분기에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요. 구조조정 비용과 재고 감액 같은 부정적인 이슈들을 한 번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재무 상태를 정리하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연말의 비용과 손실을 털어내고 나면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는 1분기에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올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또 하나의 특징은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가 혹여나 틀리게 된다면 리서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고요. 고객들 불만의 평판 리스크까지 부정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실제로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겁니다. 이런 기대감이 3월달 증시에 긍정적인 심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결국 3월달은 실적이 발표되는 달은 아니지만 실적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달러 약세로 인한 글로벌 자금 분산 효과입니다. 보통 3월 중순 이후부터 달러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3월 달에는 많은 글로벌 기관들이 분기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 미국 자산이 강하게 상승을 했다면 글로벌 연기금들이나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 비중이 너무 커졌다고 판단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회계 연도가 3월 31일에 종료가 되죠. 그렇게 되면 3월 달에 일본 기관들이 해외 투자 자산을 정리하거나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달러 매도가 발생하면서 달러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달러가 약화되면 그만큼 달러 자산의 매력도가 감소하고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싸진 해외 자산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 결과 글로벌 자금이 여기저기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글로벌 국가들 증시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즉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유럽, 그리고 신흥국 시장까지 동반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월달 글로벌 증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 양회인데요. 매년 3월달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이른바 양회를 열어서 그의 경제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GDP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풀 건지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합니다. 양해를 통해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시장에 전달이 되면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거고요. 이는 수익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와 기업들 역시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3월달 중국의 양회 발표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회계연도 리밸런싱, 기업 바이백 재개, 1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달러 약세로 인한 글로벌 자금 유입, 게다가 마지막 중국 양회 부양책까지, 이 요인들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매년 3월달이 되면 자동으로 생기는 시장의 메인 재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메인 재료만 있으면 섭섭하죠. 메인 재료를 더욱더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미료가 필요할 거고요. 조미료가 들어가는 순간 그 음식은 완성본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26년도 메인 재료에 가장 필요한 조미료는 바로 트럼프 정부의 중간선거 정치 전략인데요. 시장을 분석할 때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게 있죠. 경제지표나 금리, 실적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다 보면 정작 가장 강력한 변수를 놓쳐버립니다. 그게 정치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정치인이 자기 임기 중에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원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선거나 대선과 같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그 의지는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26년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죠. 트럼프 입장에선 이 선거는 단순한 중간점검이 아닙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남은 트럼프 임기 2년의 정치적 동력이 여기서 결정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있는 해를 100년치 데이터로 살펴보면 시장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상반기 시장은 매우 흔들리는데요. 정부가 재정을 조이고요.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스닥 마이너스 6%, 비트코인 마이너스 45%의 조정의 모습이 이 패턴의 연장선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반기에 근접할수록 상황은 180도 뒤집힙니다. 집권당이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구조적으로 메인 요리는 준비가 됐고요. 이제 완성된 음식을 위해서 조미료가 뿌려지는 순간만 기다리면 되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3월달이 좋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100%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리스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진행 중인 리스크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위기인데요. 중동 전쟁이 확전되면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지상군 투입과 같은 군사적 확전이 발생한다면 3월의 계절성 패턴은 충분히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걸프만 국가들의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게 되면 공급은 필연적으로 더욱더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면 유가는 올라갑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요. 전반적인 물가까지 재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릴 거고요. 고금리의 장기화, 성장주와 기술주는 타격을 입게 되겠죠.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 체제에서 맞지 않는 계절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 진짜 못 해먹겠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네.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건데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트럼프 체제에서 지난 1년 동안
자산시장은 역대급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과 암호화폐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들이 기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 자주 발생했죠.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이 언제 나올지 또 어떤 리스크가 갑자기 부각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결과 기존에 통하던 계절성마저 약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리스크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월달 중요한 핵심 일정을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 11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PCE 발표가 13일날 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둔화됐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GTC 20266이 16일부터 1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AI 모멘텀 상승이 다시 시작이 돼서 미국 증시 포함 암호화폐 시장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3월 17일, 18일, 19일까지 FOMC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또 중요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미중 무역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긍정적인 무역회담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정학적 위기나 트럼프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3월달 자산 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절성이라는 것은 변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비껴나갈 수는 있어도 큰 구조 자체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S&P 500의 3월달 평균 수익률은 약 1.13%입니다. 1928년도 이후의 상승 확률은 약 61.9%고요. 또한 비트코인 역시 최근 4년 연속 3월달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데이터들은 시장에 있어서 큰 구조적인 흐름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3월달은 상반기 중에서도 지지선이 형성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초 이후에 이어지는 자금 유입,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1분기 실적 기대감, 회계연도 마감 효과, 달러 약세로 인한 글로벌 자금 분산, 그리고 중국 양회 이후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 이처럼 여러 요인들이 자산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저는 역사가 말해주는 계절성과 중간선거를 향해 흘러가는 유동성 사이클, 이 두 가지가 26년도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일정에 기반해서 자금이 이동하는 길목을 지키는 이성적이고 차가운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저는 현재 3월을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가장 크게 압축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지켜보는 건데요.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돼서 3월 달에 좋은 매수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슈경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운 3월 달 시장을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시고 다가올 4월 달 시장을 차분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월 달 투자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전략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슈경제 채널이었고요.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